정상세무 2급 85에 페이지 85회가 아니고 페이지 85페이지에 90일의 기출문제 일반 점표, 메인 매치 점표, 결산 점표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에 입력은 안 하고, 입력은 따로 안 하고, 분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4월 20일. 그냥 제가 읽는 거 읽고 제가 그냥 녹화하는 거라서 그냥. 자, 4월 20일.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주당 2만 원에 2,000주를 매입하고, 매입 수수료 30만 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에 이체해야 했다. 단기 투자 목적의 주식을 우리가 무슨 증권? 단기 매매증권. 2만 원에 2,000주. 2만 원에 2,000주면 2만 원 곱하기 2,000주 하니까 4천만 원이고, 우리가 이제 항상 신경 써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자산을 구입, 취득, 매입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비용은 자산의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에 포함이죠. 예외가 딱 하나 있죠. 그지?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재비용은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수료합니다. 다른 것들은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요. 그지? 4천만 원이고 매입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잡아주셔야 되고 금액이 30만 원이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4,030만 원이 됩니다. 예전에 전산회계 1급 할 때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자산을 구입, 취득, 매입할 때 발생했으면 자산의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에 포함이고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재비용만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이고요.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서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산을 처분 시 발생했으면 처분가액 차감 항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처분가액 차감 항목이라는 얘기는 그 처분할 때 들어간 만큼 돈이 덜 들어온다는 얘기야. 돈이 덜 들어오니까 처분 손실에 자산하거나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단기 매매증권을 뭐 100만 원에 처분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처분했는데 수수료가 10만 원이 발생했다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들어온 돈은 90만 원이라는 얘기지. 그만큼 수수료가 발생한 만큼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커진다. 세 번째는 사채 발행 시 발생한 걸 우리가 통칭 일반적으로 무슨 발행비라고? 사채 발행비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계적 과목이 아니야. 어? 사채 발행비라고 치면 사채 발행비라고는 계적 과목이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사채 발행비라는 계적 과목을 인정하지 않고 사채 발행비를 얘는 이제 발행가의 차감 항목이라고 해서 어쨌든 그만큼 돈이 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응? 사채 발행비가 발생한 만큼 돈이 덜 들어온다. 덜 들어오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가산하거나 하체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하거나 신주 발행 시 발생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주 발행비라고 부르는데 얘도 계정 과목이 아니다. 이거만큼 돈이 덜 들어온다. 돈이 덜 들어오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거나 주식 발행 후가금에서 차감하거나. 자,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주거래인 경우. 수수료가 주거래라는 얘기는 지금 보면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것도 아니고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것도 아니고 사채를 발행할 때 발생한 것도 아니고 신주를 발행할 때 발생한 것도 아닐 때. 아닐 때. 대표적으로 이제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죠? 뭐 예금이체 수수료. 그 다음에 가드러움의 추심 수수료.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용역 대가. 번역비, 통역비, 그치? 그 다음에 뭐 방범비, 그 다음에 전문직, 서비스업, 서비스업에 대한 대가, 변호사, 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수수료 비용.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음, 여기는 좀 정리해야 될 게 좀 많네. 여기는 정리해야 될 게. 요 부분 지금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도 영업과 관련 없으면,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으면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이고, 이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장, 제조, 생산 관련이면 수수료 비용, 제조 원가, 공장, 제조, 생산과 관련이 없으면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5월 2일로 가볼게요. 5월 2일 두 번째. 액면가액 2천만 원인 3년 만기의 사채를 1,920만 원에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사채. 계정 과목이 사채거나 자본금일 때는 항상 무슨 가액? 액면가액. 그렇지? 액면가액 2천만 원짜리를
1920만 원에 발행하고 보통예금에 입금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920만 원이고 할인 발행했으니까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8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5월 9일 5월 9일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1기 예정신고분의 부가세 미납분 120만 원을 납부불성시 가산세 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이차에 납부하였다. 다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금가운거로 처리할 것. 자, 미납분 120만 원은 미납분 120만 원은 무슨 세금으로?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대요. 미납분 120만 원은 그 미납분 120만 원하고 납부불성시 가산세 만 원 합치면 121만 원을 무슨 예금에서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이 121만 원이고요. 이 중에 120만 원은 미지급 세금 낸 거니까 대변했던 미지급 세금이 차변 가서 없어지고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차변에 무슨 가공가? 세금 가공가, 판매비와 관리비. 예. 전산회계 1급부터는 제조와 공장 제조 생산 관련이면 제조원가 500번대, 그렇지 않으면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그죠? 세금 가공가 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7월 30일 착한 토스트에서 공장 직원들이 먹을 간식을 주문하고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매춘표를 받았다. 단 거래 현재 착한 토스트는 영수증 발행 대상 간이가 세자이다. 이거 왜 써놨냐면 메인 매치 전표가 아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영수증 발행 대상 간이가 세자로부터 우리가 수취하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 그지? 신용카드 매춘표 수취보는 그밖에 공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지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니까 메인 매출표가 아니라는 표현을 써놓은 거 이게. 2만 원이고 2만 원. 직원들 위해서 구입한 거니까 차변에 무슨 비? 복리후생비. 공장 직원들 위한 거니까 제조원가 2만 원이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카드는 무슨 카드예요 이게? 현대카드? 카드 사명? 거래처 현대카드 2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8월 21일 외상매출금 계정에 있는 해외 매수처인 뉴욕 컴퍼니 리미티드에 대한 외화 외상매출금 4만 달러가 전액 회수되고 원화로 환가되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우리 합했어. 외화 채권 채무의 상환 및 회수 시 환율 차이는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 처리하고 결산 시 환율 차이는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 처리하죠.
합해서 외화 채권 채무의 상환 및 해소 시 환율 차이는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 결산 시 환율 차이는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예, 뉴욕 컴퍼니 리미티드. 예, 외상 매출금 예, 외상 매출금 발생 당시 환율이 달러당 1150원이니까 4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 4,600만 원이 장부가액이에요. 자, 원화로 환가돼서 보통예금이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이 들어오고 입금 시점에 적용 환율은 예, 달러당 1,200원입니다. 그래서 4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4,8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자산은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고 부채는 환율이 오르면 손실이고 그지? 대변에 예, 실제 우리가 회수할 때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외환 차익 200만 원이 되겠네. 200만 원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2번 메인 매출점표 보겠습니다. 예, 2번에 1번 7월 10일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구입한 토지에 대한 토지 정지비로 백두건설로부터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다. 토지 정지 비용으로 1,1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우리 부가세법상 토지의 공급은 부가세법상 토지의 공급은 가세 면세 면세라서 예,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해서 발생한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해서 발생한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토지의 정지 비용이라는 것은 토지를 이렇게 바르게 덮는 거 우리가 정지 비용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크레인 같은 거 와가지고 돌 고르고 이렇게 하는 거 따지면 응? 그러니까 포크레인 같은 거 사용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하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메인 매출점표에서 메인 매출점표에서 매입의 불공이라는 유형 매입의 불공이라는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이 발생했지만 매입세 공제가 안 될 때 우리가 매입의 불공이라 하는 거죠. 그치? 매입의 불공이라는 유형은 예, 세금 계산을 수취하고 매입세 발생했지만 매입세 공제가 안 될 때 매입의 불공이고 신용카드 매출점표나 현금요금 수취했으면 메인 매출점표에 매입의 불공이라고 할 필요 없이 일반 요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요표로. 그래서 얘는 매입의 예, 불공이고요. 예, 토지 정지 비용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이니까 1,100만 원 공급대가 곱하기 110분의 100 하면 공급가액은 100만 원, 1,000만 원이죠. 1,10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0 하면 예,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고 예, 거래처는 예, 백두건설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전자입력의 0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분계형은 혼합입니다. 매입의 불공은 예, 매입세액 100만 원 발생하지만 공제가 안 되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안 떠요. 토지 취득과 관련이니까 차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니까 예,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예, 부가세까지 포함이죠. 1,100만 원이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 1,100만 원입니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 부가세는 해당 계정 포함이에요. 해당 계정 포함. 토지 관련이면 토지, 차량 관련이면 뭐 차량 유지비, 접대 관련이면 접대비, 그지? 예. 공제가 안 되는 부가세는 해당 계정에 포함한다. 자, 8월 10일 당사는 수출 대행업체인 대희통상의 구매확인서에 의해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의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다. 원래 우리 그 수출과 관련한 경우는 해외 사업자한테 세금 계산 교부할 필요가 없죠. 해외 사업자는 우리가 세금 필요 없으니까. 근데 수출과 관련이라 하더라도 내국인끼리 거래하는 수출은 영세율 세금 계산도 주고받아야 됩니다. 판매했으니까 매출이고요. 영세율 세금 계산도 교부했으니까 매출에 영세. 저는 이제 매출이면 앞에 매출, 매입이면 앞에 매입을 붙이는데, 표현에 따라서는, 그치? 다른, 뭐지? 그 교재라든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영세 매출, 뭐 영세 매입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 이게 편해서 하는 건데, 일단 매출에 영세고, 공급가액은 4천만 원이고, 거래처는 대일통상 영세율 전자세금계산도 교부했으니까 전자입력의 영 대금을 보니까 현금 1,000만 원, 어음 3천만 원이네요. 섞여 있으니까 혼합이고 혼합 섞기 전에 앞에 영세 유형 적어줘야 되는구나. 영세 유형은 이제 내국 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영세율 유형 매출에 대해서 영세 유형 안 적어주면 1점 감점입니다. 1점 감점. 영세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은 안 뜨고 매출이니까 무슨 매출? 제품 매출이 자동 뜨고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을 어음 받았으니까 무슨 어음? 받을 어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9월 3일 볼게요. 9월 3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대운상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고 하나의 점표 입력할 거. 요것 때문에 또 학생들이 또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원칙은 우리가 그 처분한다고 치면 그 1월 1일부터 9월 달까지 감가상각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전산세무 1급에서는 그렇게 나올 때 있어. 먼저 그 1월 1일부터 9월까지 9개월치. 9개월치 이제 감가상각비 잡고 9개월치 감가상각비가 만약에 뭐 90만 원이다 그러면 90만 원 잡고 이 90만 원까지 감가상각 무계액에 이제 더해서 나머지 이제 처리하는 문제가 세무일급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요거는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지? 고려하지 말라고 하거나 또는 이 금액 속에는 9개월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팔았으니까 매출이고 세금 계산도 교부했으니까 매출에 과세. 파는 거는 330만 원 부가세 포함이 330만 원이니까 공급대가 33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0 하면 공급가액은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이고 거래처는 대운상사 전자세금 계산도 발급했으니까 전자입력에 유형자산 처분하면 무조건 분기유형은 혼합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 때문에 매출에 가세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30만 원 자동 뜨고 매출이면 제품 매출이 300만 원 자동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제품 파는 게 아니니까 제품 매출을 무슨 장치로 기계 장치로 바꿔주고 유형자산 처분하면 무슨 원가 없어지고 취득 원가 없어지고 차변의 감가상각 유계액도 없애줘야 되죠. 그럼 이 기계 장치의 장부 가치는 얼마짜리인데 취득 원가 600에서 감가상각 누계 얼마 빼니까 그럼 장부가액이 400만 원짜리예요. 그지? 근데 팔기를 얼마에? 300에 파는 거죠. 330에 파는 거 아니야? 30만 원은 내 돈이 아니잖아. 국가 돈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 처분유지 따질 때는 부가세를 빼고 따져야 돼. 그지? 이해 갈까요? 그 400만 원짜리를 300에 팔았으니까 100만 원만큼 뭐가 나와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옵니다. 부가세는 내 돈 아니니까 300만 원하고 장부가액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응.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대금을 정리해야 돼. 파는 게 300이고 부가세가 30만 원이니까 3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네. 그지? 그러니까 무슨 금? 미수금. 취득원가가 600.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 장부가액이 400만 원인데 여기서 처분가액 300만 원 빼니까 처분 손실이 1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인지 손실인지 따질 때 부가세는 차감한 금액 갖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 됐나요? 회계일급 때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이게. 9월 9일. 9월 9일. 서울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받았다. 매입대금 중 5월 1일에 지급한 선급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을 수취했으니까 매입의 과세. 공급가액은 1,30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서울.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전자입력에 5월 1일에 지급한 선급금도 있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이니까 섞여 있으니까 분계형은 혼합. 매입에 같으니까 부가세 줘야 되겠죠? 그치? 줘야 되는 부가세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30만 원이고 매입이면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실제 구입한 것도 원재료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430만 원 줘야 되는데 먼저 지급한 선급금은 먼저 지급한 만큼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산 차변인데 물건을 받으면 무슨 병 가서 대변 가서 없어지는 거지. 대변의 선급금 100만 원 없애고 그럼 1,43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1,330만 원만 무슨 예금에서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됐나요? 여기까지는 10월 8일
당사의 판매부서는 거래처 접대용 근조 하만을 주문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예, 접대 목적인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의 불공이고 접대 목적인데 예, 면세품을 구입하고 예, 계산서 수취,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예, 수취했을 때는 그러면 면세품은 매입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면세품을 구입하고 접대 목적일 때는 매입에 불공이 될 수가 없어. 매입에 불공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서 수취하고 매입세 발생했는데 공제가 안 돼야지 매입에 불공이니까. 그래서 접대 목적으로 면세품 구입하고 계산서 수취하면 매입의 면세, 신용카드 매출표 수취하면 매입에 하면 카드 면세, 현금 영수 수취하면 매입에 하면 현금 영수 면세.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매입의 면세고요. 예,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에 불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갈까요?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를 보니까 공급가액이 8만 원짜리입니다. 8만 원. 외상으로 했고 공급가액은 8만 원. 거래처는 제이슨 꽃타원. 꽃타원.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전자입력이에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분계형은 혼합. 면세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안 뜨고 매입면 원래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거래처에 접대하는 거니까 차변에 무슨 비? 접대비. 판매부서 접대비면 판매비와 관리비 8만 원이고요. 대변에 외상이니까 비 지급금 8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결산전표 문제 4번. 요즘에는 그 부가세 그 신고서 파트가 결산전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이렇게 순서로 가셔야 됩니다. 어, 자, 문제 4번에 1번.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서 부가세 대급금 1200만 원 및 부가세 예수금 2000만 원 그리고 전자신고세액 공제액 만 원이 발생하였다. 부가세 관련 해결 처리를 하시오. 납부세액의 경우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의 경우 미수금, 전자세액 공제액은 자비액으로 처리하시오. 우리 그 신고기간의 종료일마다 부가세 신고기간의 종료일은 1기 예정이면 3월 30일에 1기 확정이면 6월 30일 2기 예정이면 9월 30일 2기 확정이면 12월 31일 그지? 신고기간 종료일마다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 자산하고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이 부채죠. 부채 자산이 아니라 부가세 예수금 부채하고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 자산을 상계 처리하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아서 납부해야 되는 경우는 미지급세금 처리하고 매출세액이
매입수익보다 작아서 환급 받아야 되는 경우는 미수금 처리합니다. 지금 문제는 부가세 대급금이 1200만 원 자산 차변이고 부가세 수금이 부채 대변입니다. 상계 처리하면 차변에 있던 부가가세 대급금은 대변 가서 없어지고 대변에 있던 부가세 수금은 차변 가서 없어지고 그러면 800만 원만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 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비익 처리하니까 만 원 안 내는 만큼 자비익 처리하니까 800만 원에서 만 원을 빼면 799만 원이 되겠네요. 799만 원은 미지급 세금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당사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임대료 수익이에요, 수익. 그지? 임대료 수익. 11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치 임대료 120만 원을 미리 받고 수령일에 전에 임대료 수익, 매출 계정 처리했다는 거야. 그냥 임대료면 영업의 수익이고, 임대료면 부동산 임대업이 사업이면 임대료 받는 게 매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계정 과목 임대료 수입이라는 계정 과목 달라져요. 임대료하고. 자, 월할 계산으로 하면 회계 처리 시 음수를 입력하지 말 거. 그럼 11월 1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 11월, 입력 안 돼 있는데? 가정했나 보다, 이게. 아니면 일반 전표에다 해놨나? 11월 1일. 일반 전표에다 또 해놨네. 예. 현금 받고, 임대료 수입이라고 처리했네요. 11월 1일 날. 현금 120만 원 받고, 대변의 임대료 수입이라는 수익으로 처리했는데, 매출로. 근데 이 금액 속에는 단기분도 있고, 차기분도 있다는 얘기죠. 단기분은 몇 개월이에요? 이게 6개월치니까. 11월 달, 12월 달, 그지? 2개월치가 단기분이고, 차기분은 4개월이에요, 4개월. 그럼 120만 원을 6개월로 나눠주면 한 달에 20만 원이고, 2개월치면 40만 원. 4개월치면 80만 원. 그럼 40만 원은 임대료 수입으로 처리해줘야 되고, 80만 원은 선수 수익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선수 수익. 40만 원은 임대료 수입 처리해 주시고 80만 원 선수 수익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임대료 수입은 4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얼마가 있는 거야? 120만 원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없애줘야 된다? 80만 원 없애줘야 돼요. 임대료 수입 80만 원 없애주고 대변에 먼저 받은 거다. 무슨 수익? 선수 수익 80만 원.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도 거래처 있으면 달아주셔야 돼요. 거래처 있으면. 2번은 거래처에 대한 게 안 나왔죠. 그지? 임차인이 누군지. 그지? 임차인이 누군지 나와 있으면 선수 수익에다 거래처 달아주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이거? 세 번째. 3번.
아래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에 할증 발행된 사채의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단 전표는 하나로 입력할 것. 2022년 기속사채 액면이자는 55만 원, 보통예금으로 이체가 됐고, 이자 지급일은 12월 31일이고, 2022년 기속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21만 5,300원입니다. 우리 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차변에 무슨 비용? 이자 비용? 이거 무슨 이자? 유효이자고 보통예금. 보통예금으로 나가거나 뭐 현금 나가거나 당좌예금 나가거나 미지급 나가거나 이건 다 무슨 이자? 액면이자. 액면이자가 55만 원이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적 평가 계정이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원래 무슨 변인데? 대변입니다. 그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원래가 차변이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원래가 대변이에요. 대변. 근데 삼각하면 무슨 변? 사변 가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만 없으면 여기 이자 비용도 얼마인데? 55만 원인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 21만 5,300원이 오면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55만 원에서 21만 5,300원을 빼주면 33만 4,700원입니다. 원래 실무라면 유효이자 구하고 액면이자 구한 다음에 그 두 개의 차이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에요. 그지? 근데 지금은 이제 액면이자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 주고 유효이자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지. 이제 그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 차감이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에 대한 가당차 평가 계정이라서 원래가 대변인데 이제 상각하니까 차변 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얘 가지고도 잘 나와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상각액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환입액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상각액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원래 이자 차이입니다. 이자 차이.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참고로 적어놓은 건데 액면이자가 50만 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21만 5,300원인 경우 그럼 사채 이자를 주면 차변에 무슨 비용? 이자 비용. 그지? 이건 무슨 이자? 유효이자. 현금 등 나가는 거는 여기서 이제 보통예금 줬으니까 그냥 보통예금이라 가져갈게요. 현금 등 나가는 것은 무슨 이자? 액면이자 50만 원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 원래가 무슨 변? 차변이죠. 그지? 생각하면 무슨 변?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1만 5,300원이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 가산이에요. 그지? 그래서 여기가 71만 5,300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 차감,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이 가산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분기에서 사채 이자 중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만 회계 처리하라고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잠깐만. 지금 여기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 21만 5,300원만 상각하라고 나오면 이것만 회계 처리하라고 나오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무슨 비용 차감? 이자 비용 차감이니까 그러면 차변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21만 5,300원 대변에 무슨 비용?
이렇게 해결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것만 하라고 나올 때도 많았어. 예전에는. 어? 전체가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거 이해하는 것도 얘만 해봐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얘만 해결 처리해봐라. 21만 5,300원만.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원래가 차변인데 상각하면 무슨 변? 대변이죠. 그지? 그럼 차변에 무슨 비용? 이렇게 해결 처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하라고 나올 때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주세요. 4번. 방해연도 퇴직급여 추계액은 생산직 1억 원, 관리직 6천만 원. 그러니까 전 직원이 퇴직할 때, 생산직 전 직원 퇴직할 때 줘야 될 퇴직금이 1억 원. 관리직 전 직원이 퇴직할 때 줘야 될 퇴직금은 6천만 원 이런 뜻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만큼 충당부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액으로 생산직이 얼마? 5천만 원. 관리직은 2,500만 원 있으니까 당산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충당부채 설정하니까 그러면 생산직은 퇴직급여 추계 1억 원에 100% 대부분은 100% 설정하는데 뭐 40%만 설정해라 60%만 설정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1억 원만큼 충당해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생산직은 5천만 원 있으니까 추가 계상해야 될 금액은 5천만 원이고 관리직은 같은 방식으로 추계액이 6천만 원이고 이미 잔액이 2,500만 원 있으니까 6천만 원에 2,500만 원이면 3,500만 원을 추가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회계 처리하면 차변의 퇴직급여 생산직은 제조원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퇴직급여 관리직은 판매비와 관리비 3,5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8,500만 원 하나하나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 이런 표현 없으면 하나하나 해줘도 돼. 차변의 퇴직급여 5천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5천 차변의 퇴직급여 3,50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3,500 이렇게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5번 결산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과 미수금 잔액의 3%에 대해서 대돈을 예상하고 대돈 충당금을 보증법에 의해서 설정하시오. 대돈 충당금은 우리 자동 결산으로 하는 게 좋죠. 그지? 그지? 그럼 우리 실질적으로 4번까지 입력하지 않았지만 4번까지 입력했다고 치고 입력했다고 치고 자동 결산한다고 치면은 무슨 자료 입력? 결산 자료 입력에 결산및 재무제표에 결산 자료 입력에 1월부터 12월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 들어가셔서 상단에 무슨 상각? 대돈상각. 대돈상각 들어가셔서 설정료를 몇 프로? 대손이 몇 프로예요? 3% 하고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만 하라고 나왔으니까 받으러 옴 0,
단기대여금 0, 미수금 놔두고 상급금 0. 지금 금액은 우리가 일반연표, 메인메션표, 결산연표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답하고 틀릴 수 있는데, 그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무슨 반영? 결산 반영.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 결산 반영 금액란에 충당할 금액이 반영이 됐고, 미수금은 기타 채권이라서 영업의 비용에 기타의 대손상각에 미수금에 반영이 되고, 그지? 여기에 반영했다고 해서 당장 붕괴가 된 건 아니죠. 맨 마지막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해하시면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자동 붕괴가 됩니다. 지금 붕괴된 금액은 실제 답하고는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앞에 그 입력한 붕괴 내용에 따라서 결산 전표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산 앞에 거하고 관련된 것들은 금액 갖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공식 갖고 채점이 됩니다. 앞에 거 100% 맞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해서 90일의 기출문제 일반 전표, 메인 매치 전표, 결산 전표가 끝났고요.